요 등기를 신청할 때 요 뒤에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를 봅니다. 자, 대장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요 뒤에 대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기는 4가지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대장을 만들어서 그 대장을 직접 소유자가 들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당연히 그럼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말로 할까 서류 할까? 서류 뒤에 갖다 붙여야 돼, 안 되네? 붙여야 되겠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가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때는 대장에 있는 내용과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그때는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할 때는 거의 다 갖다 붙인다. 자, 그 다음에 2가지는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표시예요. 표시 부분은 등기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에요?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다, 등기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지. 맞아요? 그럼 대장을 먼저 정리해서 첨부해야 된다고요.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했어요. 예? 내 건물 정축했는데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에 현장에 나가봐요, 못 나가봐요? 못 나가고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축됐다는 근거 서류를 가져오래요. 그럼 뭐 가져와야 돼? 건축물 대장 가져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영 등기, 그 다음 또 표제부 등기가 뭔데? 멸실 등기. 요 4가지입니다. 좀 알고 계시라고. 나중에 강론 가서 할 때마다 여기 나온다고요. 요 등기 할 때도 뭐 갖다 붙이라고? 대장 붙이라고. 요것도 뭐? 대장 붙이라고. 요것도 뭐? 아, 각각 나올 거니까 좀 머리에 좀 집어넣어 놓으라고. 저 4가지 1, 2, 3, 4 돼 있죠? 아, 암기하시고. 자, 도면. 자, 도면은 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자, 부동산 일부에 용익문건 설정은 가능하다. 맞아요? 사용 수익하는 건 일부만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신정도 10번이다. 그럼 요 중에 일부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 지상권이 설정됐는지, 어느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합니다. 한다고요. 자, 그리고 그래, 그게 몇 번이냐 하면 3번입니까? 자, 그러면 건물은 그 1, 2번입니다. 자, 지금 요 단독 건물이 있어요. 단독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대장은 첨부해야 되겠지? 건축물 대장. 도면을 첨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정동 10번지 건물, 이건 바로 특정이 돼요. 신정동 10번지 건물은 바로 특정이 되고 그래, 도면 제출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9번 건물은요, 101동 전부 다 내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103호가 내 거라고요. 그거는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9번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도면 제출합니다. 예? 103호가 이쪽에 붙었는지 저쪽에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도면 그려놓으라고. 근데 단독 건물은 원칙적으로 도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말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정보. 뭐 특별히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이건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뭐 속으로 그러잖아요. 내 머리 용량은 이미 넘쳤는데 지금 더 해봐야 안 더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등기 신청 방법 263페이지. 자, 봅시다. 요거 복습 좀 하고 마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전자 신청할 때도 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자, 신청할 때 그때 신청 정보를 맨 처음에 작성하는데, 이때 신청 정보는 1건 1신청주의다.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신청으로 쓴다. 자, 그런데
요건이 맞으면 관할 등기소가 갖고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같을 때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때 신청 정보에 적는 내용은 맨 위에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등기 목적과 원인과 원인일자, 그 밑에 신청인, 그 뒷면에 신청 연회일, 그 다음에 또 등기소 표시가 있고, 자, 어떤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란을 입력하거나 또는 적어 놔야 되는데, 요게 등기필 정보다. 자, 등기필 정보는 이 등기를 신청하는 이 단계에서 요 부동산이 내 겁니다 하는 증명인데, 옛날에는 등기 필증을 썼지만 지금은 전자신청이다 보니까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암호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등기필 정보다.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건 언제요? 공식이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니까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가 있다. 뭐요? 성수한 등기 의무자. 모르면 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이지만 등기 필증을 제공한다. 자, 등기 필증가 없을 때는 대신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출석하는 방법,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하는 방법, 공증을 받는 방법. 접수가 됐습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요 등기 신청 정보에 매매라고 되어 있다면 매매가 있다는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각종 계약서, 판결서. 근데 아주 중요한 등기할 때는 당신들 둘이 도장만 가지고 안 되고 행정관측에 가서 확인 도장 받아오라고 하면요. 검인 공식은 계약 플러스 소유권자 등기. 접수가 됐죠?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락,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언제 첨부하느냐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유익한 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자기의 기본자산을 처분할 때 등기 의무자로 참여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요겁니다. 자, 새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일 때는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고 주민번호 주소도 같이 들어가니까 주민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번호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가 우리나라 국민일 때는 주민등록 동본이나 초본 하나로 끝나는데 다른 게일 때는 각각 제출합니다. 이때 번호는 각각 부여를 받는데 그때 부여하는 기간이 꾹꾹이라는 놈이 제대한다고 법주 묻고 비실거리다가 외출금지 나겠다고. 접수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때 요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거요? 권리자 걸 제출하는데 단 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제출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서 인감증명. 자, 아주 중요한 등기를 할 때는 그때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도장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도가 필요 없다 그랬고요. 그때 공식은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이면서 소유자일 때 그때 소유자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인감증명 제출하는 게 두 가지가 예외가 있어서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할 때 그 다음에 또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확인해 줄 때 그때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확인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 첨부한다. 자, 단독일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협의 분할 상소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장정보 제출하는 등기가 몇 개? 4개. 도면 제출하는 거. 여기까지 했어요. 머리에 다 들어갔죠? 아이고. 자, 요런 서류들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 서류들을 직접 등기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뭐요? 방문 신청. 자, 컴퓨터 입력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뭐? 전자신청. 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출석해? 누가? 자,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 본인이나 또는 대리. 이때 대리인은 법무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만 주면 옆집 아저씨도 되고 동생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단 대리인도 대리로 신청할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대리인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접수가 되시죠? 여러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 직접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자, 전자신청은 컴퓨터 입력해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은행 거래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은행 거래 옛날에는 통장을 할 때는 직접 갔어야 돼. 근데 지금 집에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은행 가야 안 가요? 안 가지. 안 간다고. 텔레뱅킹 인터넷 똑같다니까. 자, 그거 대신에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은행 한번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어야 되는 돼. 얻어야지. 서류를 작성해 내야 된다고요. 똑같아.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전자 신청하기 전에 뭐 해서 출석을 해서 그때는 자격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그때 자격 얻는 걸 사용자 등록을 한다 그래요. 사용자 등록을. 자, 그럼 결론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신청도 하고 사용자 등록이 안 되면 전자신청도 안 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을 해주려면 국가의 공적 장부에 뭔가 그 사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해주겠지? 외국인도 해줍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90일 이상 체류 목적일 때는 우리나라 주민 등록을 하듯이 외국인 등록을 해요. 그럼 해줘. 자, 그런데 법인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 근데 아까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문중, 종중, 교회 사찰 이런 것들도 재산은 만회 안 만회? 만회. 그런데 그것들은 법인 등기를 안 해놨을 때는 등록을 안 해놨을 때는 근거가 없어요. 조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은 가지지만 전혀 근거가 없어. 문중도 큰 문중들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문정도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재산은 있어. 우리 할아버지 재산은 문중 재산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법인, 등기나 등록 안 된 비법인 이런 것들은 아예 공적 장부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못 해주면 전자신청을 못 합니다.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면 그때 사용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출석할 때는 그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인감 도장을 나르라고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주소 증명 정보까지.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면 그 기간은 평생 써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자, 3년이 지나가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때 연장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연장 신청할 때는 오늘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공인인증서 만들려면 은행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공인인증서 연장 신청할 때는 꼭 은행 가야 돼? 아니면 컴퓨터로 돼? 똑같다니까 똑같아. 단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똑같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연장 신청하면 또 기간이 몇 년이냐? 또 3년이에요.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자, 여기 갑니다. 자, 봅시다. 자, 등기 신청 방법. 그 밑에 방문 신청, 출석주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한다. 이때 대리인은 일반 대리인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를 대리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뿐만이 아니고 그 사무실에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요,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한 명 지정해줘요. 그 지정받은 사무원은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신청정보 제공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재 문자는 또박또박하게 써라. 그래서 잘 써니 못 써니 자꾸 시비를 거니까 글자를 써요? 워드를 쳐요? 워드 시비 치운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정을 해요. 정정할 때는 그때 등기 신청은 전원이 같이 도장을 찍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3번의 신청서의 정정은 맨 끝에 정정일을 날인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이 정정일을 날인해야 된다. 자, 5번에 등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등기 신청서가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 한 장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여러 명일 때는 그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연결된다는 뜻에서 도장을 찍는데 그걸 간인이라고 합니다. 간인을 찍을 때는 전부 다 찍을까요? 한 사람은 찍을까요? 그래서 간인은 1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자신청 들어가기 전에 전자표준양식 입폼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29회 때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만점 안 주려고 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기본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가 출제가 되고 나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전자표준양식에 대한 신청은 이게 우리 등기신청은 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전자표준양식 신청이 방문 신청에 속하느냐, 전자신청에 속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가 된다 그랬어? 아, 방문 신청이에요. 자, 방문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서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등기관이 그 자리에서 순위와 직접 관계에 있는 것들은 저당권이 어느 게 더 먼저 접수가 되고 등기가 어느 게 먼저 되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등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해요. 바로 다 입력을 한다고. 이게 방문 신청이에요. 결국은 입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내가 입력해서 전송하면 이게 뭐고? 전자신청이고, 나는 서류를 가져갔는데 등기관이 입력해주면 이게 방문신청이라고요. 방문신청이라고. 자, 전자신청은 내가 전송하는 거고, 그런데 등기관이 이걸 입력하려니까 일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일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너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전문가니까 전자신청할 것 같아서 전부 전자신청 안 합니다. 전부 다 방문신청이에요. 왜 이걸 하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변호사가 법무사 등기신청할 때 전부 다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이럴 때는 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래요. 너가 이걸 너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라. 저장해가지고 USB에 좀 담아온나 이래요. USB에 담아오래요. 물론 서류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USB에 담으면 그 USB만 등기관 컴퓨터에 갖다 꽂으면 바로 싹 깔려 안 깔려? 깔리지. 지가 입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걸 이폼 신청이라고 해. 그럼 결론적으로 전송을 해요. 일단 가지고는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9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막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출제가 됐으니까 나중에 문제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미리 설명해 놓는 거라고 내가. 그 다음에 전자신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입 배경 볼 필요 없고요. 자, 2번 양거래면 전자신청 방법. 자, 전자신청이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 처리소를 이용해서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자, 5번에 공인인증서 등의 송신. 자, 전자신청할 때는 도장을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 날인을 안 하니까 인감증도 필요 없고, 그 대신에 뭐요?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자, 전자신청의 인정 범위, 그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돼 있죠? 26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전자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자기가 사용료 등록해서 해도 돼요. 자, 대리도 되는데 니은번 대리를 할 때는 이때는 자격자 대리면 돼요. 그래서 저 세 번째 줄 끝에,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할 수 없다. 자, 봅시다. 이렇게 방문 신청할 때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를 하고 나면, 내가 집을 사고 나면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줘요. 조금 이따 양식해 볼 건데, 여기 보면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봤어요? 그럼 방문 신청할 때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며? 그럼 이거는 스티커 뗄 필요도 없고, 입력은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해. 등기관이 하니까 이 서류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아무나 가지고 들어가도 돼. 그리고 일반 대리인이 된다고. 그런데 전자신청할 때는 입력하는 순간 이걸 떼야 돼요. 요 안에 1년번호 12자료와 비밀번호 50가가 있는데 그걸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걸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보고 좀 입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만 하고 말아요? 아니면 휴대폰과 찍어요? 휴대폰 찍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입력을 직접 할 때는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가에서 믿어주는 자격자 대리인까지는 봐주는데 일반 대리는 안 됩니다. 접수가 되시죠? 이상하네. 꼭 안 그럴 것처럼 이상하게 그러네. 자, 그래서 전자신청 대리는 오로지 자격자 대리만 한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자 신청하려면 사용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양거로 2번 사용교 등록. 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합니다. 자, 그때 사용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 출석할 때는 그 등기소 관할 제한은 없어요. 자, 사용교 등록은요, 사람 따라다니까요, 부동산 따라다니까요? 사람 따라다녀요. 사람 따라다니라고. 내가 사용료 등록을 했으면 내 집만 팔아요, 땅도 팔아요? 땅도 팔아. 내가 사용료 등록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용료 등록은 관할 제한이 없어. 내가 사용료 등록을 하면 울산에 있는 땅도 팔지만 서울에 있는 땅도 팔아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관할 제한이 없다고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첨부 서류 특별히 볼 것도 넘어갑시다. 그게 어딘가가 우리 교재에 그게 나오긴 나올 건데 내가 지금 못 찾았네. 자, 267페이지. 자, 사용료 등록에서 1번 의의 방금 설명드렸고 2번 좀 봅니다. 이것도 지문에 나오는 거니까. 공동신청할 등기의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등기 권리자도 사용료 등록하고 등기 업무자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자격자 대리인에게, 자격자 대리인은 전자신청을 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리식일 때는 사용료 등록은 필요, 본인은 사용료 등록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자, 본인이 직접, 자,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요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료 등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용료 등록은 갑도 하고 을도 해야 돼요. 에? 그런데 요 갑을이 요 전자신청을 법무사에게 대리시켰다고. 그럼 법무사는 묵고 살기 위해서 지 이름으로 사용료 등록을 미리 해놨어. 해놨다고. 그럼 그때는 갑, 을은 사용료 등록을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그냥 출제된 거라고 그게. 자, 3번에 법인은 전자증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전자증명서 용도가 사용료 등록 용도도 되고 인감증명 용도도 다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별도로 사용료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들어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알아놓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거로 4번. 사용료 등록 유효기간 및 연장. 사용료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해버렸을 때는 다시 사용료 등록을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2번, 사용료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니까 출석 안 해도 되고요. 연장을 하면 연장기간은 3년이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1회 하는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 절차 뭐 그 특별히 볼 것도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등기를 접수했어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맞아요? 그때 말로 해요? 서류로 해요? 그래서 신청정보 공부했고 첨부정보 했고요. 그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등기소에 직접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전산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해요. 그러면 일단 그 신청된 등기가 접수가 되겠죠?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이 서류로 제출했을 때는 서류가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컴퓨터 입력했을 때는 컴퓨터 입력된 내용이 다 구색이 맞는지를 심사를 해야 되겠지? 심사는 어떻게 해요? 서류 심사만 한다.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요건이 다 맞아. 다 맞더라고. 그럼 등기를 매줘. 실행해. 자, 요건이 안 맞아. 안 맞을 때는 보정을 명할 수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는데, 보정을 명할 수 있을 때는 명해서 보정이 되면 그대로 실행해요. 보정이 안 되면 뭐요? 등기를 거부합니다. 각각. 근데 아예 처음부터 보정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관할 등기소. 자, 엉뚱한데 등기소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보정이 자식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각하예요.
자, 이럴 경우는 각하입니다. 자, 실행한단 말은 등기부에 기록한단 말이고, 그러고 나면 요 등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에서 옛날에 등기부가 책으로 돼 있을 때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관이 도장을 찍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도장 찍어봐야 소용이 있어? 없으니까 각 등기관별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고유번호를 등기관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식별부호라 그래요. 자, 식별부호를 입력하는 걸 기록한다 그래. 그럼 기록하면 요 등기가 뭐가 되겠어? 끝나. 이게 등기가 완료된다.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봅시다. 자, 270페이지. 등기법 첫 시간에 했습니다. 접수 시기. 어느 시점이 접수 시기래? 예? 저장된 때.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자,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전자신청이 또 헷갈리시면 안 돼. 전자신청하면 내가 컴퓨터 입력해서 전송한다 아닙니까? 전송을 하게 되면 저 법원 행정처에 있는 아주 큰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방문신청은 그럼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등기관이 입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관이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겠지? 그럼 그것도 내가 똑같이 저 법원 행정처에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안 돼? 둘 다 똑같이 저장된대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방문신청이든 전자신청 대부분 기초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족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저장된 때 동그라미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제출할 때 뭐 서류 신청서 다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272페이지. 자, 이때 등기를 접수시킬 때 결론적으로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거.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동시에 신청하는 거. 자, 환신, 구신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는데 환신, 구신. 자, 이제 1, 2월 달 공부 한 분도 계시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신청 안 하면 각하예요. 자, 요거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동시에 3번에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구분 건물 할 때 구 동그라미 9. 4번에 건물의 신축으로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신축 건물이 신축된 경우 할 때 그래서 환신, 구신 이게 동시에 신청 등기입니다. 4번, 5번은 구분 건물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구분 건물을 설명할 때 전부 다 같이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동시 신청 등기가 뭐라고요? 환신, 구신이다. 동시 신청 안 하면 각하다. 자, 심사는 전혀 볼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지금은 서류 심사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형식적 심사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각하와 지화. 우리는 뭐부터 나왔어요? 각하부터 나왔죠. 자, 지금 서류를 가져왔든지 아니면 컴퓨터 입력해서 전송되어 있는 요 내용을 딱 보니까 뭔가 들어있을 게 없어요. 들어와야 되는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간단할 때는 요거 빨리 고치세요 하면서 보정을 명해요. 간단히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보정을 명하는 것은 명할 권리만 있지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보정을 명하지 않고 바로 각하를 시겠다. 그렇더라도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보정을 명해서 보정이 되면 실행해주고 보정이 안 된다든지 처음부터 관할을 위반한 등으로 보정할 수 없는 이런 사유일 때는 무조건 각하예요. 각하가 뭘까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에요. 등기해주겠다고 안 해주겠다고? 못 해주겠다고. 안 해주겠다고. 자, 각하. 자,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에요. 자, 각하 의의했습니다 방금. 자, 두 번째 각하 사유. 여기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입니다. 민법에는 103조, 104조, 107조, 108조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29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요 사유는 우리 법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11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재를 보면 1호가 뭐요? 관할 위반 등기. 관할 위반한 등기는 뭐라고? 각합니다. 이 서류를 방문 신청하면서 서류를 가져오는데요. 예? 울산 지방법원 등기과로 가져가야 될 것을 북부 등기소로 가져갔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요. 두 번째,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 능력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닐하우스나 또는 컨테이너, 유치권이나 점유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등기 못합니다. 등기하러 왔어요. 네? 유치권은 뭡니까? 공사대금 못 받았어. 네? 물건은 공시해야 돼, 공시 안 해야 돼? 공시해야지. 물건은 공시를 해야 된다고. 내가 걸리고 있다고. 소유권은 뭘로 공시해? 등기. 어? 전세권도 뭘로 공시해? 등기만 해놓으면 돼. 근데 유치권은 등기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럼 뭘로 공시해? 점유. 드러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예? 드러누워 있어야 돼. 드러누워 있으려니까 내가 가서 뭐 일단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공사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아, 드러누워 있으려고 하니까 귀찮고, 사람 살라니까 돈 들어가고, 이 등기 좀 해주세요. 찾아왔더라고.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고 해요. 자, 세 번째.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어. 자, 네 번째. 방문 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했더라. 금방실이 그게 뭐 했다고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놨더라고. 등기 해줘, 안 해줘? 이런 사유들입니다. 밑에 걸 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각하해야 돼. 전부 다 각하해야 되는데 얼빵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해 줬어. 등기를 실행해 줬다고요. 그럼 효력이 뭐가 되느냐? 위에 1번, 2번일 때는 관할 위반 등기와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는 등기되어 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 무효. 무효 중에서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당해 무효. 절대적 무효, 당해 무효라고 그래. 절대적 무효, 당해는 무효란 말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면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실체관계와 부합해도 무효예요. 유치권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진짜 공사대금 받을 거 있는 놈이 맞긴 맞아요. 등기하면 안 돼. 갑이 공사대금 못 받아서 갑 앞으로 유치권 등기 돼 봐야 그 등기는 뭐라고? 무효라고. 실체관계 일치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아도 무효라고, 맞아도. 그러니까 보는 즉시 뭐라고 했죠? 직권 말소. 말소 안 하고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거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집을 팔고 나니까 서운해, 서운하네? 서운하니까 그날 저녁에 술 처먹고 뭐 했어? 죽었어. 등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접수시켰어. 등기 접수시킬 때 신청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전날 죽었다 그랬잖아요. 없었어. 그래도 그 등기가 만약에 실행되었다면 원래 각하해야 돼요. 근데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등기 해줬다니까. 실행되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효인 등기는 말소 신청도 안 되고 직권 말소도 안 되고 이의 신청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각하사유. 자, 1호, 2호, 3호부터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또 나옵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냐? 과연 어떤 게 등기할 사항이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관들이 등기할 때마다 대부분에 물어봐요. 어느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돼요? 안 돼요? 물어볼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으니까 규칙에다가 이런 경우를 말한다 하면서 10가지를 딱 못을 박았어요. 봅시다. 올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74페이지. 동그라미 1번 찾았죠? 네.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또 등기 능력 없는 권리, 점유권이나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등기해봐야 등기 신청하러 와도 각합니다. 자, 2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 특약상은 원칙적으로 등기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특약은 둘만 하면 된다니까. 예외적으로 특약을 등기할 경우도 있는데 그 등기는 부기등기다. 첫째 시간에 했지? 그래서
규약상 원칙적으로 등기 안 합니다. 3번.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그걸 유식하게 일체성이라 그래. 예? 근데 분리되는 등기를 신청했다고. 각하. 4번.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 요거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 5번.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리되는 등기 신청을 했더라고. 각하. 6번.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해야지. 자기 지분만,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가 안 됩니다. 각하. 7번. 공동상속인. 자, 이걸 이제 나중에 암기할 때는요, 상공전, 가보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상공이 나오면 무조건 전부가 나와야 돼요. 요 공이 뭐냐 하면 그 위에 몇 번이냐 하면 6번이에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등기해야지 일부 지분만,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이 상속이에요.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자기 아들네한테 뭐요? 187조에 따라 소유권 넘어갔겠지? 그럼 상속 등기를 해요. 자, 187조니까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해서 처분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A는 지금 돈이 급해서 빨리 팔고 싶어. 근데 B씨는 또 돈이 많아. 이 인간들이 상속 등기 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빨리 내 지분이라도 빨리 상속 등기해서 팔아야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 지분만 등기가 되겠냐고. 돼, 안 돼? 안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상공이 나오면 뭐라고? 무조건 끝에 전부. 자기 지분만큼에 맞다, 틀리다. 아, 틀려. 근데 밑에 거는 뭐가 나와? 자기 지분만 나와, 자기 지분만. 아니, 다 나옵시다. 가가 또 나오지 싶은데? 거기 안 나오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6번이 상공할 때 공이고요. 7번이 상입니다. 그때는 맨 끝에 항상 뭐요? 전부만 해야지 자기 지분만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게 한 문제라니까, 이게. 요게 한 문제야, 한 문제. 잘 나오는 질문이라고요. 자, 그다음 8번. 광호수도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 등기를 촉탁이 와야 등기할 것을 신청을 해왔더라고. 내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럼 그 채무자 재산 일단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압류래요. 가압류는 내가 차용증만 들고 등기관 한테 바로 차용증 들고 가면 가압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촉탁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더라. 그럼 뭐 하라고? 지금 뭐 하라고? 각하라고. 자, 9번.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등기를 또 보존 등기를 또 해. 이걸 해주면 뭐가 되는데? 중복 등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각하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인데, 그게 또 기업법부터 저 밑에 취업법까지 나왔어요. 법률 규정에서 등기할 수 없는 것들. 요거는 민법 공부가 조금 더 되고 나고 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 277페이지. 보정. 아직 시간 남았어요.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네. 참 사람 마음이 참 내 마음하고 다릅니다. 나는 2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못 보는 게 아쉬워서 일부라도 더 보고 싶어서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지 지겨워가지고. 에휴. 자, 277페이지. 자, 등기 신청의 보정. 자, 보정이란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등기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여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줄. 이 보정은 명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양가로 3번. 요게 드러나와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도 있고 전자 신청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치셔야 하는 보정을 명할 때는 방법에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로 전화로 해요. 요거 빨리 잘못되니까 빨리 고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2번 그게 잘 나와요. 전자 신청할 때는 그때는 보정도
보증을 명할 때도 전자적으로, 보증할 때도 전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이 아닙니다. 전자 신청되어도 보증을 명할 때는 아무 때나 합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주로 뭐예요?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자, 그 다음 보증기간, 그 다음 페이지. 잘못된 걸 고치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고치면 돼요. 보증을 명한 다음 날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접수됐던 대로 바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자, 양고로 5번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 전에 사무원 한 사람 지정받은 사람도 등기 신청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 사무원이 보증도 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왔어 또. 에이씨, 그거 우리 알아가지고 나중에 중개하는데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나와. 그 사무원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출제됐고요. 자, 각하결정. 자, 양고로 1번. 자, 요 등기는 이런 사유로 못 해주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각하결정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그 밑줄 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유를 붙인 결정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떨 때 나오면 또 어떻게 지문이 나오냐? 이유가 없는 결정 이렇게 나와. 틀립니다. 내가 각하당했으면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붙인 결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요겁니다. 이거 1호 2호일 때는 뭐요?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니까 직권 말소 이의신청. 밑에 거는 뭐라고? 실체근거 부합하면 유효.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것만 좀 유의하시고 1번과 2번. 자, 그 다음에 지하입니다. 자, 지하가 뭐가 지하냐? 소송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겠지 참. 한 해보라고. 소송했다가 지하도 하고. 자, 등기를 이렇게 신청했어요. 신청하면 이 절차를 별 문제가 없으면 쭉 절차를 밟아서 등기가 완료되겠지? 등기를 신청하고서부터 완료되기 전까지 내가 등기를 신청했는데 나는 내가 등기한 요 신청을 뭐 하겠다고? 처리하겠다고. 드리겠다고. 여기 취합니다. 등기 신청한 그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것 여기 취하라고요. 1번 의의는 했어? 자, 이거는 요게 잘 나와요. 조금 되게 되네. 자, 등기 신청권자. 누가 등기를, 취하권자. 누가 등기를 취하느냐? 요거는 등기 신청한 사람이 취하겠지? 등기 신청입니다. 근데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했다. 이때 공동 신청을 해놨는데 혼자 가서 취하해보겠다. 그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단독 신청은 취하도 단독으로. 처음에 등기 신청 대리권을 줬어요. 그 등기 신청 대리권 가지고 취하까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대리권 가지고 취하할 수는 없으니까 취하를 하려면 별도의 특별 수건이 있어야 한다. 말이 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자, 취하하는 시기는 언제까지냐?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취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등기 완료 전 각하 당하고 나서 취하는 안 돼요. 각하전.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취하는 방법. 자, 처음에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취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처음에 등기 신청을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고 전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겠지? 그럼 취하도 똑같이 방문 신청할 때는 취하도 방문해서 전자 신청할 때는 취하도 전자적으로 방문 신청했을 때는 취하할 때는 취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접수가 되시죠? 자, 전자 신청할 때는 취하서를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자, 다섯 번째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아까 세 가지 요건이 맞으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며? 그러면 일괄해서 하나의 신청으로 세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으로 해놨어요. 하나의 신청으로. 요 중에서 요것만 등기를 진행하고 나는 요것만 취하겠다. 이게 되냐고 안 되냐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 미쳤다고 내 이야기하겠어,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일괄 신청 시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예? 아주 많이 나왔어요. 예? 일괄 신청 시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자, 취하를 한다는 말은 등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서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돌려주겠다. 자, 각하도 등기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니까 서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돌려준다? 그래, 돌려주는 게 달라요. 거기 고단 페이지 나오죠. 그 박스에. 각하를 했을 때는 등간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거부하니까 등기를 거부하게 되는 근거 서류 하나는 남겨놔야 돼요. 신청서를 빼놓고 그거 나머지만 돌려줘요. 근데 취할 때는 취하서가 어떤 방법으로든 취하서가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남길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돌려줘.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등기 실행. 자, 양가로 위반. 등기를 실행할 때는 등기하는 접수로 순서에 따라 등기를 처리합니다. 근데 뭐 지연 처리, 그 건수가 너무 많다. 예? 1000세대 아파트를 소유권 보존 등기하려고 등기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 다 하려면 며칠 걸려. 그럼 다른 등기는 며칠 동안 하지 마라. 그럼 말이 돼, 안 돼? 그거는 번호만 매겨놓고, 접수번호만 매겨놓고 그 업무 처리를 좀 지연할 수 있다. 지연 처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등기 후에 기록하는 거는 281페이지. 표제에 기록되는 것, 갑구에 기록되는 것, 얼구에 기록되는 것, 공부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와, 이제 등기가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등간이 자기의 식별 보호까지를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자, 완료되고 나면 요 등간이 해야 되는 조치가 새로 권리자가 된 사람한테, 자, 지금 요 부동산이 갑구에서 을로 이제 등기가 완료되니까 넘어왔겠지? 그럼 지금부터는 요 부동산이 당신 겁니다 하는 암호를 주는데 그 암호 이름이 뭐라 했어? 아까 했잖아요. 등기 필 정보. 요 암호를 아무한테나 주면 돼, 안 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등기를 했을 때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등기를 신청했으면 당신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하는 통지를 해줘야지. 예? 뭐 어떤 거 고발해봤어, 안 해봤어? 그것도 안 해봤어? 고발하면요, 그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결과 통지를 내한테 해줘, 안 해줘? 아, 똑같아. 등기 신청을 했으니까 당신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보니까 벌써 마음이 벌써 떠난 것 같은데 아직 시간 남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요것과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 등기 완료 통지하는 경우,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자, 281페이지 그 밑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했습니다. 예? 이제 다 했어. 끝나갔잖아요. 뭐 2장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 참. 정신줄을 벌써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등기 해놨습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위에 3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등기 해놨습니까?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권리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게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요 등기가 완료되면 등간이 새로 권리자가 된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자, 나중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전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없고요. 요게 대한 플러스 가등기. 뭐 간단해. 자, 세 번째. 권리자가, 즉, 요 사람들은 권리자가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요 사람 권리자가 추가돼요. 똑같아.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나 경쟁 등기. 자, 그럼 봅시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뭘 묻는지를 잘 알고 답을 해야 돼. 내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은 여기서 하고요. 완료는 여기서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됐어. 완료되면 내가 권리자가 됐으니까 내한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뭐라 그런지 잘못 보고 답해야 돼.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요 사람이 등기필 정보 제공하라 그랬어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 사람한테 주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해요. 한다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새로 전세권자가 된 내한테 새로 권리자 맞아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여기에 대한 가등기 할 때. 요거는 권리자가 새로 만들어진 거지만 이건 권리자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있던 사람이 추가된 거예요. 그것도 새로 권리자가 된 건 맞잖아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요 부동산을 2분의 1 지가 가지고 그한테 2분의 1 집을 넘겼어. 그럼 요 사람도 새로 권리자가 된 사람 맞잖아요. 이런 거예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력이. 간단해. 이걸 암기로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한도 없지. 그냥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에다가 뭐 가등기, 그럼 새로 권리자가 만들어진 거 추가되는 것도 해준다. 꼭 알면 돼. 등기 완료 통지는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만 한 사람한테는 전부 다 해줘야 돼. 에? 그럼 뭡니다. 요 사람은 새로 권리자가 된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등기필 정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소유권 등기 한 거 아닙니까? 요 사람도 등기 신청했어, 안 했어? 했지. 요 사람은 등기 권리적으로 신청했고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완료 통지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 전자신청 등기가 만들어진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는 완료 통지도 해주고 등기필 정보도 작성 통지했어. 그래, 2장이 가더라고. 불편하네. 불편하니까 이걸 묶었어. 그래서 우리 양식에 보면요, 그다음 페이지 봅니다. 185페이지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적어놨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자, 죄송합니다. 285페이지. 285페이지 찾았죠? 그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인데 위에 박스가 등기 완료 통지서고요. 밑에 있는 그게 부착 기준서 되어 있죠? 거기 1년 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세 번호 안 세 번호 몇 개인데? 50개. 그것도 세고 앉았지 말고. 어쨌든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한 장에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 신청한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이 사람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팔고 나서 이 집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있었어. 그래,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원할 때만 해줍니다. 이해됐죠? 그 나머지는 신청한 사람한테 전부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완료 통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완료 통지도 해줘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작성하니까 이걸 한 군데 묶어준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284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래요. 자, 등기 완료 통지는 288페이지. 288페이지 등기 완료 통지서 양식 있죠? 그거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중에서 위에 박스에 있던 게 그거 다 들어있어요. 위에 박스에 있던 거 접수가 됐죠? 그거는 아무는 안 적어요. 당신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286페이지. 286페이지 그 양가로 3번에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자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법에는 여기 위에 거는 몇 개예요? 3개. 밑에 거는 법에는 5가지로 돼 있어. 그 출제가 잘 되는 것들하고 막 간단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는 몇 개? 3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에다가 가등기에다가
권리자가 추가됐을 때. 예? 자, 등기 완료 통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만 하면 다 한다. 맞아요? 근데 등기 의무자는 찾아가 안 찾아가? 안 찾아가니까 그때 원할 때가 한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신청한테는 다 해준다. 공동 신청을 했을 때는 권리자한테는 당연히 해주고, 의무자는 통지를 원한다는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해준다. 단독 신청했을 때도 신청했으니까 해준다. 자, 등기 명인이 아닌 신청인, 이것도 신청을 했으니까 해주겠죠? 자,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연 기것, 거기에 기억이 성, 니은이 대의자의 등기 신청 되어 있습니까? 그게 채권자 대의예요. 그 채권자 이렇게 적고요. 채. 디귿번이 그 중간에 보니까 직권 보존 등기 되어 있습니까? 직, 성채직. 자, 그 나중에 강론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하나만 예를 듭니다. 자, 두 번째 채권자 대의. 아까 채권자 대의는 이렇게 그랬잖아요.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둘이 공동 신청을 했다면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로 신청이 맞아 안 맞아? 이건 등기 권리자로 신청이지. 그러면 신청을 했다면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저기 이전 등기 이 새로 권리자가 된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해줘요. 그렇겠지? 자, 그런데 이 인간이 등기 신청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기 채권자가 판결받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등기를 해오는 순간 경매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등기 안 하고 있다고. 요때는 을이 신청 안 하니까 요 A가 요 등기를 대신 신청한다며? 여기 채권자 대의예요. 자, 그럼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해야 돼. 근데 등기를 딱 마치고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는 맞는데 이때는 신청을 을이 한 것이 아니고 A가 했더라고. 예? 그럼 이 사람이 신청했다고요. 그럼 A는 매니저도 아닌 사람한테 아무 주겠어 못 주겠어? 못 줘. 요 인간은 등기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매니저가 된 거는 맞지만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줘요.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 때는 아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중에서도 신청인하고 명의자가 같을 때만 해줘요. 이때는 만약 을이 공동 신청했다면 신청이 맞죠? 명의자 맞잖아요. 그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A가 대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은 누가 했는데? A가 했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서? 을 명의로 돼서 신청인과 명의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게 생각이 뭐 여러분들 생각 있습니까? 뭐잖아요. 아무리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매니저도 아닌 이 사람한테 아무 못 주지. 그리고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 사람한테도 못 줘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는 않고 완료 통지만 해줘요. 등기 완료됐다고요? 접수됐습니까? 그게 성채직이라고 일단 암기 좀 해놓으라고. 그러면 성채직은 기업번도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니은번도 이전 등기예요. 디귿번은 저 끝에 보존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인 거는 맞아 안 맞아? 맞는데 요 세 가지 경우는 신청인과 매니저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접수가 됐습니까? 자, 기업과 디귿번은 나중에 강론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개념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4번. 아까 관공서는 등기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특칙을 준다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등기필 정보 제공도 안 해도 되는 놈한테 만들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관공서한테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필요 없는 놈이라니까. 자, 3번. 이것도 출제가 됐는데 조금 어려워요. 예? 아까 했던 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제 다 됐어. 나를 갖다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좀 쳐다보지 말라고. 나도 괴로워 지금.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소유권 신청했어요? 응. 자, 그런데 요때 요 갑이 자기가 그 전에 받았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공동신청에서 너무 없냐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이걸 분실했어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겠다며?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 직접 출석하는 방법,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하는 방법, 공증을 받는 방법. 맞아요? 그럼 확인서가 들어왔어. 그래, 등기관이 등기해줬겠지? 해줬어요. 이전 등기했어. 이전 등기하고 나면 요 사람한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원래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내가 등기를 해줄 건데 등기필 정보가 없다고 확인서가 들어와서 일단 등기를 해줬다. 진짜 등기 주는 거 맞아요? 한번 물어봐요. 이거라고 해? 누구한테? 누구한테 물어? 갑한테 물어? 어른한테 물어? 갑한테. 등기 권리자다? 의무자다? 의무자야.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 할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의무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 진짜 어려운 건데. 응? 워낙 설명을 잘해서 그런가? 다 알아듣네. 에이씨.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총론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총론을 점검 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